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 정책사, 학교 중심의 공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 두 번째 과제인 학교 중심 교육행정 지원의 세부 추진 과제 2번과 3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두 번째 것을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2의 제목은 교육행정조직 효율화입니다. 주요 소관 부서는 행정법무 담당관, 정책기획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업무 담당관 추진 목적을 살펴보면 학교 지원 중심 지방행정교육기관 개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경기도교육청을 슬림화하고 지역교육지원청에 인력을 재배치해서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어가 지방 교육행정기관 개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 방향을 좀 보면 미래지향적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 환경과 정책 변화를 선도하는 조직 체계를 마련한다. 계속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공교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체제로서 학교교육국, 지역교육국, 디지털인재국, 물론 그 앞쪽에도 다른 조직들이 있지만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육 1섹터, 2섹터, 3섹터에 맞게 공교육을 확대하는 체제로서 조직 체계를 개편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인원을 조금 슬림화한 인원을 지역청에 재배치해서 학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매년 경기도교육청의 슬림화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슬림화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인원을 늘리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이번에는 교육감님께서도 한 30% 정도를 감축해서 지역청에 재배치하고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하겠다. 왜냐하면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제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추진 방향을 보면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지방교육 행정기관을 개편한다. 하단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 포함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 목적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입니다. 작년에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에도 내용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에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관련 내용을 제안했고 교육부에서도 이 각 지역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교육지원청이 있는 지역과 마찬가지로 현재 통합교육지원청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군도 편차 없이 똑같이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시도교육청의 관련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개정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올해는 계획이 수립되고 내년쯤에는 이 분리된 교육지원청에서 각 지역 단위의 교육활동, 특히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추진 방향을 보면 지역별 교육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개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추진 목적을 보겠습니다. 글로컬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한다. 그래서 미래교육부 신설 등 조직 인원 확대 개편하고요.
AI 에듀테크 등 미래교육, 교수학습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것도 작년에도 명시가 되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미래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연구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추진 과제는 학교 지원 중심 지방교육 행정기관 개편입니다. 행정법무 담당관과 정책기획관이 소관 부서이고요. 첫 번째 내용을 보면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인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한다. 그래서 본청 조직의 슬림화를 통해서 본청에 있는 인력과 기능을 지원청으로 재배치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인력과 기능이라고 하면 슬림화함으로써 본청에서 근무하던 교육 전문 직원이라든가 일반 행정 직원을 교육지원청으로 이렇게 재배치하고요.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던 그런 업무 자체도 지원청으로 이양을 해서 학교에서 조금 더 접근성이 쉬운 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할 경우에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경기교육정책 기반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공교육의 역할을 확대하는 경기 미래교육을 추진한다. 그래서 교육 1섹터인 학교, 교육 2섹터인 경기 공유학교, 교육 3섹터인 경기 온라인 학교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마련한다. 댓글에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섹터에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교육 활동을 조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임용 시험 2차 답변을 해도 되냐라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답변 드린 것 중에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 3섹터에 있는 하이러닝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교수학습을 설계하고 설계한 교수학습을 통해서 학생의 진단 또 교육활동의 운영 평가, 실시 그리고 피드백을 주는 것까지를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해도 되냐. 그때 하이러닝은 교육 3섹터에 있는 것이니까 교육 3섹터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교육 섹터가 사실은 업무 분장이나 각각의 역할을 나누기 위해서 이 추진 세부 사업들을 나누어 놓은 것이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각각의 교육 섹터들이 공교육을 확대하고 학생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이 조직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생님들께서도 답변을 할 때 각각의 교육 섹터가 가지고 있는 교육 활동이나 플랫폼 등을 잘 연결해서 답변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연수 연구 기능 강화. 경기도 교육연구원 미래교육 사업 기능을 강화한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과 소통 협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성과 분석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성과 분석과 관련된 부분도 미래의 교육과 관련해서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또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을 통한 공교육 디지털 전환. 그래서 지금 그 에듀테크와 관련해서 학교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으로의 전환을 경기도 교육청은 계속해서 개발하고 또 학교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 중에 하나가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입니다. 이게 시작은 2021년에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학생이나 선생님들의 에듀테크 역량 강화 그리고 에듀테크 기술 개발 연구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청 경기대학교가 공통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교육 시설이 에듀테크 소프트랩입니다. 아마 지금도 경기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에듀테크 소프트랩에서 그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2024학년도 2학기에도 아마 에듀테크 소프트랩에서 이런 민간 기업에서 개발한 교육 지원용 소프트웨어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그런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것들과 관련한 공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선생님들이 지원하고 그러한 것들을 직접 참여하면서 학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학교 실정에 맞게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서의 주요 역할을 에듀테크 소프트랩의 주요 역할을 보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 또 지원하고 원격 수업과 관련한 교수 학습 또 실제로 원격 수업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이 교육 활동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필요한 자료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의 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 에듀테크 소프트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 평가 내용을 보면 행정법무 담당관에서는 학교 지원 중심 지방교육 행정기관 개편 그래서 전체 인력 규모 대비 교육지원청 인력 배치 비율 향상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만큼의 인력을 교육지원청에 재배치했냐 라를 정책평가 지표로 지금 삼고 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관 보면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 그래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역할과 관련돼서 미래교육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실적 이것을 평가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통합교육지원청 교육분리 추진입니다. 행정 업무 담당관이 소관 부서고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이게 첫 번째 추진 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행재정적 기반을 조성한다. 그래서 법률안 개정 이후 관련 절차 이행 및 기반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부에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와 관련된 내용을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디로 이관했다?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형태로 법령을 개정했다.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고 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국회나 교육부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행된 권한에 따라서 이제 조례를 신설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경기도교육행정기관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개정, 교육지원청 신설 예산 및 정원 확보 이런 것들을 조례로 개선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겁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게 현재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금액을 사실은 절반 정도는 중앙정부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지방재정 쪽으로 이양하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발의를 했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반대를 해서 다시 올렸지만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지금 거부를 하셨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뭐 점진적으로는 어쨌든 계획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것을 지방 재정에서 감당하기로 이렇게 계획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올해 그런 것들이 반영되었을 때 이런 큰 규모의 시설 공사라던가 인력 배치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선적으로 좀 해소가 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던 것처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와 관련된 것들이 탄력을 받아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어서
지역별로 각각의 교육지원청이 있어서 각 학교의 교육 활동들이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신설교육지원청 부지 확보, 임시청사를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각 지역별로 폐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폐교되는 시설들을 잘 활용한다면 임시청사는 쉽게 마련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뒤에 개청 준비 등 기반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네요. 자, 정책평가 부분 보면 평가 과제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전후 지원청의 비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교육지원청이 필요한 것이 안양 과천, 군포 이왕, 화성 오산, 광주 하남, 동두천 양주, 구리 남양주 이렇게 있는데 이 6개가 6개의 교육지원청이 더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4-2- 교육행정 조직 효율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교육청을 슬림화해서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한다. 그러기 위해 인력을 재배치하고 기능도 이양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또 통합교육지원청도 이제 교육부의 법령이 개정되면서 분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올해 내년쯤에는 6개 통합교육지원청이 12개로 분리가 될 거다라는 부분. 또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이 구조도 조금 더 확대해서 경기 미래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4-2-2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마지막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 4-2-3 교육행정의 디지털 전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